민주당은 이번 일주일 대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겠습니다. 선거보다 국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면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운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한 코로나19 위기만큼은 절대 정쟁과 정치 공세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 지역 감정에 기대어보겠다고 하는 구태 정치 없어져야 됩니다. 허위 마타도를 악용하는 얕은 정치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상처와 혼란만 안겨드릴 뿐이기 때문에. 최은미 기자, 어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한국교총회장하고 접촉해서 이제 자가격리 또는 이제 검사에 들어갔었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네,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왔고요. 다행스럽게도 모두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재철, 전희경, 곽상도 의원 물론이고요. 황교안 대표도 선제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 모두 음성입니다. 사실 좀 예상됐던 게요. 이 당일, 이 19일 날 저 사람들이 모여있던 저 토론회는 19일에 열렸는데 이 하윤수 교총회장이 당시엔 증상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저 정치인들을 접촉자라든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긴 한데 어쨌든 국회에서는 지금 국회가 폐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윤수 교총회장이 처음부터 사실을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꾸 얘기가 나오네요. 뒷말이 나오네요. 일단 하윤수 회장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지난 22일 저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토론에 참석한 거는 확진 판정 3일 전이었어요.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듯이 토론에서는 뭐 증상은 없었죠. 근데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확진 얘기가 이 의원실 관계자가 하윤수 회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는 지라시를 보고 전화를 했답니다. 혹시 회장님 이렇게 좀 감염된 게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 직원이 감염된 거지 나는 감염된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SNS로 나 확진된 게 맞다. 뭐 이렇게 지금 SNS로 이제 본인 확진 여부를 알린 거죠. 뭐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막 국회의원들 다 검사 받고 국회가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국회에서도 이 확진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회가 입법권이 거의 뭐랄까요, 이 셧다운되는 봉쇄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 내일 다시 여는 거죠? 국회는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화 방침이 발표가 됐고요. 내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다 가동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국회는 열리지만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 선거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당 차원에서 선거운동, 대면 선거운동 아예 하지 말아라. 라는 방침을 아예 내린 상태고요.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대면 선거 운동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자라는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이낙연 종로 출마하는 이제 두 사람을 예로 들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었어요. 이낙연 TV. 그래서 이제 온라인 유튜브 선거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혼자 종로 일대를 이렇게 지금 보이는 저런 거 하나 메고 저 소독차 방역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저 방역 장비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 종로 구석구석을 이렇게 소독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저 모습으로 지금 종로 일대를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 뭐 본인께서 하시는 걸 뭐라 비판하거나 뭐라 언급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행동, 퍼포먼스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총선 연기 결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좀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뭐 지금 환자는 확진자가 893명입니다만은 곧 1000명이 넘어갈 것 같고 자칫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은 총선까지 4월 15일 날 총선이면은 지금 한 달 한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많은 건데 저는 6.25 와중에도 6.25 동란 와중에도 선거는 더 했거든요. 또 정치 일정이 있고 또 총선을 연기한다면 얼마나 연기해야 될까 또 이런 분란이 있고 또 후폭풍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퍼지지 않으면 총선은 계획대로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총선보다 더 급한 거는 이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살릴까 예.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뭐 출마하더라도 유불리가 있죠. 예. 신인들은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신인들이 좀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기회가 없잖아요. 예. 기성 정치인들은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4.15 총선은 아마 승패는 저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대응을 잘했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 또 이 대형 단체에서는 집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들 이런 것들을 모두 전면 취소하거나 최대한 축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정광훈 목사인데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직접 화면을 보고요. 유호정 기자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폐렴은 완전히 박살나고 또 여러분 잔병 있으면 다 치료받고 내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하여 우리 한기총을 비롯한 3대 종단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앞으로도 이 운동은 계속할 것입니다. 한 번도 야외 집회에 감염된 적이 없고 그리고 실내에서 다 댕기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구속이 되면은 얼굴 표정이 침통한데 정광훈 목사는 웃으면서 손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호정 기자, 3월 1일 날에도 이쯤 집회가 예고돼 있잖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은 이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장외 집회를 주도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 본인은 29일 토요일, 그러니까 예. 토요일과 그동안 토요일과 주말에 혹은 연휴에 굉장히 이 집회 총력을 모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29일 토요일 그리고 3월 1일 집회는 이어가겠다, 강행하겠다라는 게 이제 범투본 측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계속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3월 1일 이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근데 예. 3월 1일 이 3.1절 집회만큼은 강행을 해야 하겠다. 이게 예. 이제 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심사 후에 직접 밝힌 입장이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서울시가 이 시 자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를 어기고 장외 집회를 할 시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이제 엄격하게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특히나 이 참가자들에게 대해서도 이 수사를 의뢰하겠다. 그리고 또 이런 벌금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당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해산을 시키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행을 하게 되면은 이 서울시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법으로 강제적으로 집회를 못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집회에 참가하시려는 분들, 뜻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 상황을 인지하시고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좀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객들, 특히 신혼부부들도 많이 억류되거나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가다가 공항에서 바로 이제 되돌아오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400여 명이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이제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격리 한 이틀 됐어요, 호텔에서. 근데 심지어는 베들레헴 같은 데는 호텔에 들여보내지를 않아서 버스에서 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다가.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현지 분위기?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조금 1시간이라도 운동하려고 그거 얻었더니 경찰에다 신고였다고 도로 들어가라고 해서 방에만 있다 왔어요. 그 사람들이 막 한국인들 꺼려하고 그러던가요? 도망가. 호텔 사람들도 막 우리 보면 막 도망가. 밥도 나는 갖다 줄 때도 어떤 나쁜 놈을 막 이렇게 오고 가고.
예,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까지 취급당할 나라는 절대 아닌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과도하게 좀 저희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 안전하게 돌아왔으니까요. 예. 네, 또 이스라엘이 자국 전세기 비용으로 이제 모두 다 전액 부담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신 것처럼 뭐 일부는 완전히 격리당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일단 예정된 일정은 하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한국인 관광객은 한 300명 미만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이제 추가 파악을 한 후에 3차 전세기 투입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여행객이 귀국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발언됐던 중국에서도 한국인 여행객들이라든지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시 또 한국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를 찾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신혼부부에겐 굉장히 좋은 신혼여행지로 알려져서 많이들 가는데 여기에서는 격리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 당국이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좀 있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22일에 인천을 출발해서요. 두바이를 경유해서 23일에 이분들이 모리셔스에 도착을 한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자 한국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세요라면서 따로 줄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섰더니 막 열을 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당신들은 입국이 거부됐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여권을 뺏은 채로 무슨 차에 태웠다고 해요. 30명 정도가 아니 34명입니다. 총 17쌍의 모두 신혼부부예요. 17쌍 모두를 차에 태워서 1시간 반 정도를 이동을 시켜서 이름 모를 시설에 데려다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여기서 14일간 격리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이 정말 허니문을 생각하고 왔다가 정말 이름 모를 시설에서 굉장히 열악했다고 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생수 한 병과 샌드위치 하나만 주고서는 여기서 14일 동안 격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너무 난감하고 당황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영사관에도 연락을 하고 하는 과정이 밤사이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밤사이에 이 모리셔스 정부와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제 긴급하게 논의를 한 결과 모리셔스 정부는 우리나라 한국인 모두를 앞으로 입국 제한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이분들을 다 한국으로 일단 데리고 오겠다. 귀국편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나 모리셔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다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인들이 쉽게 여행 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인 입국 금지한 나라가 지금 홍콩, 이스라엘, 요르단, 바레인 등 해서 지금 7개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자가 격리나 뭐 입국 절차 강화 등 조치한 나라가 뭐 영국,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10개국. 그리고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 지금 여행 경보를 올려서 지금 주의를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가지 좀 우리에게 불편함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상황이 좀 종식돼야 될 것 같습니다.